60조 영업이익에도 배당금 375원, SK하이닉스 주주들의 분노가 폭발합니다. 그들만의 돈잔치 속 피눈물 흘리는 개미들의 억울한 주식판을 낱낱이 파헤칩니다. 주식 상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에 우리 그 매불쇼가 이 주식 관련해 가지고 정부 안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지 않았습니까? 네. 주가 누르기 방지법. 이거는 주가 누르기 촉진법이다. 뭐 이런 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ISA 네. 이거 문제 심각하다. 이런 얘기 했잖아요. 2030 지금 난리 난리 났거든요. 났죠. 네. 근데 정부가 또 역시 바로 반응을 했습니다. 반응했어요. 네. 네. 그런 관련한 이야기도 이분과 함께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근영 부장님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박근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일단 저희가 지난 금요일에 ISA 개편안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눴었거든요. 근데 이재명 대통령이 그 개편안 관련해서 저랑 어쩜 그렇게 똑같은 발언을 했나 싶을 정도로 많이 개인적으로 놀랐습니다. 네. 그거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혜택을 주는 정책보다 뺏는 정책에 대해 더 민감하게 봐야 한다. 내 이 얘기 했어 안 했어 내가 지난 금요일에. 했었나? 했었나? 야 혜택을 있던 거를 줄이면은 사람은 더 기분 나쁘다. 그거는 그대로 두고 새로운 혜택을 주는 걸로 새롭게 만들어야 된다. 줬다 뺏는 거 안 된다. 내 이 얘기 했잖아. 그러니까 너랑 댓글에서 다들 최욱 모르면 닥쳐라 난리 쳤었잖아. 대통령이 똑같은 메시지 내잖아. 이놈들은 이거 이제 방송을 뭐 설렁설렁하네. 네, 박근영 씨. 네, 봤죠 지난주 금요일 내 방송. 아니요. 저는 목요일 날 출연이어서 예. 주가 누르기 방지법에 대해서만 열심히 이야기를 했고요. 네. 네. 뭐 다시 찾아보겠습니다만 말씀 주신 대로 잘 진행되고 있고. 네, 이거는 이제 다 네. 여론을 수렴하는 방향성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럼요. 주가 네. 누르기 방지법도 다시 재검토하라고 말씀 주신 맞아요. 거 보니까 네, 굉장히 좀 심각하게 또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내가 한 얘기 아무도 생각 못했네. 이거 그냥 넘어갈게. 여론을 이제 수렴하는 쪽으로 간다고 하니까 이거 네. 다행스럽습니다. 맞습니다. 네. 네. 오늘 뭐 준비한 내용 하기에 앞서서 그거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네. SK 하이닉스 주주로서 네. 그 배당 문제 왜 빨리 좀 주주 환원치가 안 나오냐 우리가 이제 소리 많이 높였는데 네. 그 하나 또 냈더라고요. 보통주 한 주당 375원. 네. 그 분기 배당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네. 75원? 375원. 그러니까 한 주당? 그러니까 한 주당. 네. 영업이익이 60조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배당으로 2,700억 쓴데 60조인데 60조인데. 그래서 내가 그래서 내가 그지냐라는 말을 하고 싶어요. 네. 그 금요일 날 그 375원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말씀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많았어요. 근데 이제 그 외에 별도의 주주 환원은 3분기 내에 이야기를 하겠다고 별도 붙여 있기 때문에 네, 그렇긴 하더라고. 이제 그걸로 끝나는 건 끝나는 아니니까 건 아니야? 그건 조금 이게 이제 뭐야 그냥- 이거? 영업이익 60조 벌었는데 네. 2,700억 먹고 떨어지라고? 그 만약에 내가 그지냐? 잡아. 내 이 얘기를 너무 하고 싶은데 내가 어디다 해야 이게 타격이 있는지 몰라가지고. 아니 뭐 얼마 있다가 한 100조 원 정도 또 추가하면 또 그때는 굽신굽신 하실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그런 거 나온대? 그 추가 배당이 있다고 하니까 네. 그건 좀 저희가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 지금 좀 빠르면 8월 말이나 9월 초쯤으로 나오지 않을까라고 아, 시장이 9월 조금 초. 예상을 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아무도 모르긴 합니다. 네. 규모는 지금 시장의 기대치는 100조 원 정도까지는 올라와 있어요. 그래요? 추가적인 겁니다. 우와. 네. 회장님 진짜 죄송해요. 회장님 진짜 죄송해요. 몰랐어요 그 큰 마음을. 죄송합니다. 네. 근데 왜 이렇게 재벌에 굽신굽신 하십니까? 네. 아니죠. 주주 환원층 내면은 인사해야죠. 그럴까요? 네. 네, 재벌이라서 그런 건 아니고. 재벌이 중요한 게 아니지. 네, 알겠습니다. 훌륭하시네. 지난번에 저한테 물어보셔가지고 제가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00조까지 지금 예측하고 있습니까? 시장은 그런데 나와봐야 되죠. 사실 은 와. 나와봐야 되고요. 삼성전자도 지금 보면 7번 한번 띄워볼까요? 7번. 7번 예. 빨리 띄워 빨리. 7번 보면 이게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추정한 내용인데요. 뭐 알아볼 수 영어로 없는 쭉 돼 거네. 있으니까 뭐 이걸 깊게 보지 마시고 제가 이걸 설명을 드리면 네. 안 봐도 돼, 안 봐도 야야 돼. 내려. 갖고 왔다 정도만. 아니 또 이제 그래도 이제 기준에 뭐가 있는지는 네. 소설처럼 제가 말씀드리면 안 되고 이런 근거가 있다는 말씀을 드려야 되니까 네. 그러니까 FCF의 50%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잉여 현금 흐름이에요. 내부적으로 현금 있는 거 말고 이제 영업 흐름을 통해서 잉여 현금 흐름이 FCF인데 그거에 50%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원래 마이크론이 FCF에 100%를 준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지. 50%좀 작다 의미는 좀 갖고 있지만 그렇죠. 그래도 기존보다는 꽤 크게 상향 조정되는 건데 뱅크 오브 아메리카 추정을 해보니까 여기에 되면 약 연간 10조 원의 정규 배당을 지급하는 것에 따라서 지금은 3분기나 4분기까지 30조 원 이상의 특별 배당이 나올 걸로 추정이 된다. 삼성은 예, 추가적으로. 그리고 내년 상반기에는 40조 원 이상의 자사주 매입을 또 할 것 같고 추가적으로 내년 상반기에 그리고 내년 4월에는 30조 원 규모의 특별 결산 배당도 또 지급이 또 될 걸로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좀 낫네, 전체적으로 삼성. 보면은 그렇게 작은 금액은 아니긴 합니다. 근데 삼성이 이만큼 하면 하이닉스도 이 정도는 아마 하지 않을까라고 시장이 생각하면서 100조 원 정도는 좀 기대를 하는 눈치고 그렇죠. 그 이번에 보면 삼성전자가 그 2분기 분기 배당이 374원이었나 뭐 그 정도 돼요. 그래서 하이닉스가 375원을 낸 게 1원 정도 높게 낸 아이고. 것도 약간 자존심 싸움이다라고 말이 할 아니, 정도로. 근데 한 주당 네. 가격 차이가 그렇게 나는데요? 그러니까요. 예, 네. 그러니까 전자하고 하이닉스가 이제 주당 가격이 다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절대 금액보다는 이제 배당률을 따지면 좀 너무 이제 사람을 놀린다라고 개인 투자들이 금요일에 근데 말씀이 되게 이번에는 왜 많았어요. 놀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이제 375원. 기존대로 그냥 나가는 거는 분기 배당은 나가는 거고 네. 특별 재원이나 특별은 이제 따로 준비해서 발표를 할 특별은 따로 거니까 준비한다고? 그 부분은 좀 준비가 되는 걸로 시장은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규모는 어쨌든 지금 시장은 한 100조 원 너무하네. 정도는 좀 아니 나와줘야 근데 되지 그 않나. 특별 말고라도 이거 너무 적은 거 아니에요? 예, 375. 지금 가격 하이닉스 가격으로 140만 원대 하잖아요. 많이- 10주 타면 1,400원, 1,400만 원 쓰는 거잖아요. 음. 배당 받으면 이제 3,700원. 너무한가? 상대적으로 조금은 좀 너무 작게 느껴지는 게 맞은 것 같아요. 네. 예. 느끼는 게 아니라 이게 좀 너무 장난이 심해. 맞습니다. 또 원래 하이닉스가 좀 배당 부분에서 조금 상대적으로 짜게 느껴진 건 맞긴 맞아요. 과거부터. 이 문제가 있어. 알았죠? 근데 뭐 시작은 이제 하는 거니까 네. 이번에 이제 3분기 내에 말은 했는데 네, 그 보고 내가 그러면 남아 있는 욕 많이 있거든요. 네, 실제로. 네. 근데 그거 보고 내가 이거 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새로 만들어낸 그 욕입니다. 로이터 쪽에다가 메일링 해가지고 연말까지라는 표현이 있었단 말을 들었잖아요. 네. 그것도 이제 금요일 날에는 3분기로 또 땡긴 조금 거고 땡겼다. 지금 시장은 8월 말이나 9월 초쯤으로도 좀 당겨서 나올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고 있어서 좀 적극적으로 지금 뭔가 두 회사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좀 내기는 낼 것 같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주주 환원책 내고 음. 주식시장 뭐 주가 누르기 방지법 같은 거 강력하게 나와주고 그런 다음에 무슨 뭐 주식 투자를 해라 마라 이런 얘기가 나가야지. 맞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 잠깐 한번 앞에 나눠봤습니다. 뭐 그러다 보니까 KB증권에서는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좀 코멘트가 하나 있었는데 지금 현재 주가 기준으로 배당 수익률이 삼성전자는 7%를 넘어갈 것 같다. 와. 배당 수익률이 원래 한 1, 2%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네. 7% 넘어갈 것 같고 7% 괜찮네. 3분기 영업이익이 삼성전자가 112조 원까지 올라가면서 상당히 좋을 것 같다. 그래서 목표 주가를 60만 원으로 KB증권은 제시를 하기도 했습니다. 삼성전자 60만 원, KB증권, 네, 목표 주가를 그 정도. KB 와 KB 역시 국민증권이야. 와. 국민. 예. 야 국민만 보고 가네 KB는. 국민만. 와 KB 그래 1등이다 KB. 그래서 뭐 그런 그 오늘 얼마야 삼성전자 오늘? 지금 보합 수준에서 23만 원 그래도. 23. 23만 원. 아니 근데 오늘 또 떨어졌어요 주식이? 약간 약보합입니다. 아침에는 좀 올랐다가 네. 오늘 말씀드렸지만 코스닥 시장,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전자와 하이닉스 쪽에 집중도가 좀 약화되면서 약간 분산된다. 예, 그리고 제가 이익을 한번 보여드렸잖아요. 전자 하이닉스 포함해서 굉장히 치솟권 이익이 보이지만 네. 전자 하이닉스 빼고 나도 보니까 좋은 엄청나게 종목 많더라. 좋더라. 제가 그렇게 지난주에 말씀하셨죠. 말씀드렸죠. 네. 그러니까 코스닥 시장이 매수 사이드카가 오늘 걸렸고 5에서 6% 급등 중입니다. 코스닥이. 코스닥이 아, 급등했어요. 코스닥이. 네네네. 오. 종목들 굉장히 많이 올랐고 뭐 바이오, 2차 전지, 로봇, 뭐 방산 좀 전에 우리 방산 이야기 하셨잖아요. 네. 미사일 부족하니까 방산 좋아질 수밖에 없겠죠. 아. 뭐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가 특히 이제 하이닉스가 지난 금요일 날 375원 배당 이야기하면서 펩 그러니까 공장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또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가 좋을 수밖에 없죠. 그렇겠네요. 소부장주가 급등했고요. 오늘? 네, 굉장히 오. 좋았고. 그러니까 코스닥에 있는 제약바이오도 알테오젠 시가총액 1위 업체가 급등이 나왔고 그 외에도 소부장 좋고 2차 전지 좋고 그러니까 이제 시가총액 상위에 있는 제약바이오, 소부장,
그다음에 2차 전지 다 급등하니까 코스닥 시장이 막 올라옵니다. 그것도 충분히 그럴 개연성이 있죠. 워낙 네.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아나는 겁니다. 네. 네. 딱 말씀하신 방향성은 정확하게 짚으신 것 같아요. 네, 지난주에 예. 제가 자료도 야, 요건 정확하게 보여드리면서- 짚으셨어. 네. 그런 약간 좀 건방져졌잖아요. 아니요. 요건 잘 짚으신 것 같아, 방향성은. 네, 저는 뭐 건방진 어. 절대로 그러면 안 되고요. 겸손하게 갑니다. 시장 앞에서는 겸손해야 됩니다. 시장 앞에 겸손해야 네, 돼. 맞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요. 네, 뭐 그런 이야기도 좀 나오면서요. 지금 좀 볼까요? 1번 화면을 좀 보죠. 1번. 네, 레버리지? 네, 이게 이제 단일 종목 레버리지에 투자 관련된 지표인데 어떻게 보면 확 빠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단일 종목 그 ETF, 레버리지 ETF에 관련된 부분들이 거래량이나 그다음에 거래 비중이 완전히 빠지고 있어요. 확 빠졌네. 거래 네. 대금도 빠지고 있는 네네, 거죠. 비중도 빠지고 있고. 그러니까 전자하이닉스가 당분간 힘을 좀 못 쓰는 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에 대규모 주주환원이 뭔가 나왔을 때 뭐 변곡점으로서 좀 움직일 가능성은 좀 보고는 있는데 네. 아무튼 지금 이렇게 빠지다 보니까 집중도가 떨어지죠. 이게 다른 쪽으로 확산되고 있는 분위기예요. 이 정부 대응책이 이게 효과가 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그동안에 너무 많이 빠져서 돈이 다 털렸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일정 부분 있다는 것도 우리가 확인되는 거고요. 대응책이 효과가 그다음에 워낙 있다. 많이 빠졌기 때문에 제가 지난번에 수익률 한번 표로 보여드린 적 있잖아요. 네. 단일 종목 ETF 관련해서 수익률 보니까 마이너스 60에서 70%다 그냥 와. 열 몇 개가 다 빠져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많이 손실을 보고 떠나기도 하시고 그다음에 증거금이나 이런 것들 뭐 3천만 원 이것도 3천만 원이 없어서가 아니라 손실이 나면서 이제 3천만 원이 안 되는 고객도 있고 진절머리 나서 이제는 뭐 단일 종목보다는 딴 거 보자. 그리고 지난번에 이제 저희가 자료 보여드렸지만 실적이 좋은 섹터가 많네. 이렇게 하면서 좀 다른 쪽으로 눈을 돌리는 거죠. 네. 그게 코스닥 시장으로 좀 갔을 가능성도 높고. 코스닥 시장일 수도 있고 거래소 쪽에 다른 개별 종목일 수도 있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런 것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자 이번 차트 보시면 그래도 골드만삭스는 올해 코스피에 대해서 12,000포인트 타겟을 그대로 잡고는 있습니다. 골드만삭스 12,000. 네네. 골드만삭스 좋아. 네. 모건을 별로 안 좋아했었나요? JP 모건? JP 모건. 모건 스탠리. 스탠리. 스탠리를 안 좋아했구나. 이모건 씨. 이모건 씨가 문제야. 스탠리. 7월달에 되게 좀 안 좋게 썼잖아요. 네. 이모건 씨. 다시 이제 그래도 바꿨습니다. 모건 스탠리가 지금의 반도체 하락은 스몰 링클, 조그만 주름살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다시 펴질 거다. 다시 펴져. 그런 식의 리포트는 또 쓰기 했기 때문에 꽤 주가가 많이 빠지면서 이제는 8월 들면서 좀 매력적인 구간에 들어왔다라고 모건 스탠리가 또 다시 바꾸는 리포트를 내긴 했어요. 자, 골드만삭스는 12,000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그 3번 차트를 좀 보여드리면요. 이게 오른쪽 보세요. 오른쪽 상단의 차트 보시면 이게 200월선의 흐름과 코스닥의 주가 지수인데 과거를 보면요. 2016년도부터 보면 200월선을 닿거나 하향 이탈하고 난 다음에 바닥을 찍고 쫙 올라가는 모습이 보이죠. 네. 이게 코스닥 시장입니다. 200월선입니다. 200월선이 200개월 동안의 평균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수를 죽이는 거죠. 예, 그게 깨지거나 닿으면 코스닥이 어느 정도 이제 바닥을 봤다라고 보여지는데 지난주에 보니까 200월선을 하향 이탈했다가 그때부터 반등이 나오기 시작하죠. 오. 그래서 왼쪽 아래쪽 보시면 표가 있는데요. 200월선 이탈한 뒤에 강도의 이제 경우의 수를 과거에 딱 찾아보니까 상승폭이 어떻습니까? 꽤 높게 나오죠. 많게는 70%까지 올라가요. 지수가. 그러니까 이제 코스피가 그래서 일부 좀 NH투자증권에서는 이번 반등에는 코스닥이 한 1,000포인트는 다시 한번 회복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오늘 리포트가 나오기도 했어요. 700이 깨지기도 했거든 최근에. 맞아요. 어마어마하게 깨졌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게 네. 최근에 강도는 좀 나올 수 있다는 거고요. 4번 차트 한번 보시면 자 여기 보면 가로축은 지금 8월 달의 수익률이고요. 세로축은 7월 달 수익률입니다. 그 Y축에 위로 올라가 있으면 7월 달에 수익이 좋았던 거고 X축에 오른쪽으로 갈수록 8월 달에 수익이 좋은 거거든요. 근데 보시면 왼쪽 보세요. 반도체만 7월 달, 8월 달 다 빠져 있죠. 네. 예. 반도체가 확 완전 혼자 저기 가 있고 7, 8월 달에 보면 어떻습니까? 섹터가 대부분 다 오른쪽 위에 있잖아요. 네. 확산되고 있죠. 7월 달 들면서 8월 달 들면서 섹터가 이제 다 확산되면서 굉장히 좋다. 예. 우리 주식시장은 요것만 봤을 때는 주식시장은 그래도 어느 한쪽에 모이지 않고 확산되고 건강해지는 것 같습니다만 네, 네. 또 한편으로는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전고점 가기에는 쉽지는 않다라고도 볼 수 시간이 있겠네. 좀 걸린다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지난번에 제가 저한테 질문 한번 주셨잖아요. 그래서 바로 갈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시간은 좀 걸릴 것 쉽지 같습니다. 않아 이렇게 되면은. 네, 그렇죠. 그러니까 지수는 조금은 재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네. 왜냐하면 쏠림일 때 지수가 확 올라가거든요. 그렇죠. 두 종목이 땡기니까. 지금 전체적인 코스피 내에서의 그 전체가 60% 가까이 갔다가
50%대로 떨어져 있는 상태거든요. 아, 비중이 두 종목이. 아, 네. 그래도 높긴 높아요. 네. 근데 그 종목이 쉬면서 그 돈들이 다른 쪽으로 확산되니까 종목이나 이런 것들 섹터별로는 다양하게 움직이면서 상승 종목은 많은데 그래도 코스피 내에서 비중이 낮은 종목들이 많이 움직이니까 네. 지수 자체에 올라가는 탄력은 좀 적다. 아. 네,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나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다양하게 올라가니까 그렇지. 개인들 느낌의 체감은 조금 나아지는 것 같아요. 아, 체감을 그래. 받는 거죠. 네. 아, 그래. 다 같이 아, 뭐 너는 좀 아쉬워하고 서운해하는 것 같은데. 다 같이 아, 이 방향성은 이게 건강한 방향성이야. 너 약간 좀 서운해하는 것 같은데. 아니야 다 같이 건강하게 근데 가야죠. 이제 지난 그 6번 그 표를 좀 보여드리면 이게 있었어요. 6번 표를 좀 보여주시면 네. 일부 이제 세미 어널리스 쪽에서 어떤 이야기 했었냐면 이제 루빈하고 루빈 울트라가 넘어가면 그 HBM을 그러니까 숫자를 좀 줄일 거라는 약간의 뭐라 그럴까 약간의 부정적인 뉘앙스의 이야기가 좀 나왔습니다. 그 왜냐하면 이제 그 HBM 관련된 부분들이 줄어들면 아무래도 디램 쪽은 안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표를 한번 다시 보여주시면 이게 시티 쪽에서 반박을 한 건데 루빈이 있고 그다음에 루빈 울트라 있고 그다음 루빈 울트라 뭐 두 번째 버전 이렇게 있는데 자, 루빈 봤을 때 GPU 그러니까 밑에서 한 세 번째인가요? HBM 덴서티 퍼 GPU 해가지고 GPU당 덴서티가 288GB가 루빈이었는데 루빈 울트라로 넘어가니까 192GB로 좀 떨어지죠. 네.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이제 디램이 적게 들어간다라고 주장을 했죠. 이거 반도체에 되게 부정적인 이슈로 주장을 한 거예요. 네네. 근데 시티가 이 표를 보여주면서 그래 좋아 떨어질 거로 가정을 하자고 하는데 제일 아래 보시면은 HBM 덴서티 퍼 시스템적으로 따지니까 오히려 20TB 쪽에서 110TB 형식으로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가정을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네, 그러니까 HBM이 떨어진 게 아니고 또 HBM 물량 자체가 적어서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게 일부에서는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HBM에 들어가는 것들이 물량을 줄인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기 시작한 거거든요. 가격 비싸니까 수요가 꺾였어. 그래서 메모리는 안 좋다. 이야기를 한 건데 그거 절대 아니고 시티는 만약에 니네들 말대로 가정을 그렇게 시나리오 한다 하더라도 이 전체 시스템당 들어가는 HBM을 보니까 훨씬 더 4배 훨씬 들어간다. 그건 사실 무근이야 이야기 나온 거고요. 아까 그 표에서 이제 적게 들어가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악질적인 루머가 또 뭐냐면 하이닉스가 수율이 안 좋아서 불량률이 높아가지고 이제 제대로 엔비디아 쪽에 물건을 못 갖다 줘서 그래서 그렇다고 이야기도 했어요. 근데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그것도 아닌 것 같고 더군다나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삼성전자가 HBM4 제품에 대해서 기가바이트당 4.5에서 5달러 정도로 계약을 한 것 같다로 이야기가 도는데 조금 다른 경쟁사보다는 좀 높다. 근데 하이닉스가 어떻게 그때 소문이 났냐면 지난주에 기가바이트당 2.8달러 정도밖에 안 돼서 삼성전자 대비 절반 가격으로 후려쳐서 들어가고 대신에 이제 물건을 좀 많이 주면서 이제 GPU를 좀 엔비디아 쪽에서 많이 받기로 한 것 같다라고 또 음해적인 어떤 그런 이야기들이 돌았어요. 근데 시티 쪽에서 확인해 준 결과 그건 아직 결정된 바가 없으니까 절반 가격으로 들어가는 것도 사실 무근이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지난주에는 하이닉스 대비해서 너무 안 좋은 이야기가 많았던 거예요. 그 누가 만들어내는 거야 그거? 그건 저도 모르겠습니다. 예. 그래서 무슨 뭐 진짜. 약간의 시장에서 이야기하는 뭐 찌라시 받은 글 이런 형식으로 막 돌면서 그런 것들이 자극을 막 하는 거고요. 시장의 센티가 안 좋고 힘이 에너지가 워낙 약하니까 그런 식의 말들이 돌아다니면서 시장에 영향을 좀 주는 지난주에 그런 일이 좀 있긴 했어요. 그래서 되게 이런 것들이 좀 시장에서 조금은 지난주에 영향을 미쳤다 볼 수 있습니다. 하이닉스 싸게 살려고 작업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 뭐 자꾸만 저런 노이즈를 만들어내. 그러니까요. 그래서 뭐 하이닉스도 사실 무근이라고 공식적인 기사를 내기도 했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있는데 저희가 정확하게 팩트만 가지고 시장을 봐야지 뭐 소위 말하는 투자하시는 분들이 뭐 SNS를 통해서 받은 글 뭐 이런 것들 가지고 이제 투자 대상을 삼는 것은 조금 쉽지 않다. 근데 네. 이제 거기에 일정 부분 무슨 뭐 증권사에 누구 애널리스트가 뭐 있고 이런 것까지 하면서 막 이렇게 뭐랄까 신뢰도를 높이려고 막 그런 걸 쓰거든요. 네. 거기 실제 어떤 분 이름도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래갖고 야 이건 좀 심각하다. 이걸 뭐 퍼뜨리거나 이건 절대로 안 된다라고 좀 생각을 했는데 네. 그런 식의 내용들이 돌았기 때문에 되게 좀 심각한 수준의 알겠습니다. 내용이 있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애플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네. 창신 메모리 네. 중국 거 네. 자꾸 그 쓴다는 보도가 나오던데 네. 그거는 어떻게 봐야 돼요? 창신 메모리 걸 일부 쓸 수도 있습니다. 일부 쓸 수도 있는데 창신 메모리 쪽에서 어떻게 했냐면 가격을 안 깎아준다. 그래서 오히려 삼성전자보다 더 높은 가격을 제시했다고 이야기 들립니다. 창신 메모리가요? 예. 무슨 자신감이야? 그래서 네. 이건 애플이 괜히 괜한 짓 했다가 네. 일정 부분 괜히 그냥
약간 좀 면만 상했다. 그리고 오히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어떤 그 장악력이나 이런 것들이 더욱더 높아지는 오히려 어떤 키워준 꼴이네. 그런 시나리오로 좀 변한 것 같다라고 해서 워낙 모자라니까 좀 쓰긴 써야 돼요. 근데 그 쓰긴 써야 제품은 애플 쪽에 들어가는 제품 가운데 미국에는 못 팔고 다른 나라에 좀 파는 제품 일부만 좀 들어가는 것 같고 워낙 없으니까. 그리고 이제 가격도 안 깎아주고 더 비싼 가격으로 불렀다라고 했고요. 그러면 제가 그 화웨이 말씀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창신 메모리가 같은 자국 회사인 화웨이가 되게 큰 회사잖아요. 네. 그쪽은 뭐 스마트폰도 엄청나게 만들고 있는데 화웨이 쪽에서도 야 니네들 너무 비싸니까 우리 좀 어떻게 좀 해줘, 좀 깎아줘, 징징징 하니까 창신 메모리 쪽에서 야 사람 다 빼, 공장에서 다 빼. 그런 조치까지 했다고 나왔어요. 안 만든다고? 그 공장에서 사람 빼가지고요. 네. 화웨이 쪽에 들어가는 거 못 들어가게 왜요? 가격 좀 깎아달라 그러니까 같은 나라 회사인데도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같은 중국인데도. 네, 같은 중국인데도 그게 외신을 통해서 나오면서 상당히 좀 이슈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CXMT가 콧대가 이만큼 높아져 있는데 그 얼만큼 갈지는 모르겠어요. 예. 얘기 들어보면은 이거 바닥이니까 저는 이제 사면 되겠네요. 이제 들어갑니다. 드디어. 아, 이게 진짜 현명하네. 사실 채용님이 한숨 쉴 때마다 한 주 한 주씩 모아놨었거든요. 그런데도 마이너스 20이야. 아, 그래? 이제 다시 들어가야지 또. 네, 근데 뭐 또 다시 들어간다고 해갖고 한꺼번에 옛날처럼 확 오르고 뭐 이런 걸 기대하면 안 없어, 됩니다. 없어. 네. 네,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예. 근데 뭐 8번 자료만 하나만 보고 넘어갈게요. 이게 8번. HBM 가격의 흐름이거든요. 여기 8번 자료 보시면 짙은 그 위에 짙은 실선 같은 경우가 HBM 가격의 흐름이고요. 아래쪽에 하늘색 그림이 일반적인 범용 디램의 가격이에요. 그러니까 26년도 보면 하늘색이 지금 짙은 색보다 조금 더 위에 있죠. 네. 범용 디램이 더 수익성이 좋아요. 아. 그러니까 원래는 작년까지는 HBM이 워낙 좋았잖아요. 그러니까 하이닉스가 워낙 좋았죠.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엄청나게 올라갔는데 최근에는 일반 범용 디램이 HBM보다 조금 더 높은 수익성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HBM을 좀 못하지만 물량이 못하지만 일반 범용 디램이 더 수익성이 좋으니까 실적이 잘 나오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지금 보시면 27년 넘어가면 HBM 가격이 4로 넘어가면서 확 튀죠. 네. 가격이 상승폭이 엄청 큽니다. 그리고 범용 디램도 계속 우상향 그림이 그려지고 있어요. 네. 실적은 좋아질 거다 보는데 자 하이닉스가 작년처럼 이렇게 점유율이 뭐 60% 막 이렇게 이상 되면 하이닉스가 엄청 좋아질 것 같은데 지금 삼성전자도 꽤 HBM4를 굉장히 잘하고 있다 그러고 수율 불량률이 80%까지 올라오면서 굉장히 지금은 아주 이상적인 수율이 나오고 있다 이야기 들거든요. 그래서 점유율이 좀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가 하이닉스가 조금 더 높긴 하겠지만 전자가 많이 따라잡을 거다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양쪽이 다 좋아지는 그림으로 갈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조금 이제 제 한숨에 한 주씩 들어왔다 이거죠. 네. 더 알겠습니다. 크게 쳐주세요. 알겠습니다. 더 크게. 네. 자, 그거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그 구글이 네, 그 엔트로픽에다가 이제 구글 칩을 네, 대량으로 공급할 거다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엔비디아를 견제하겠다는 거지 구글이. 그러니까 엔비디아는 그럼 우리 시장 저렇게 또 뺏길 수 없지 해서 엔비디아는 자신들이 신생 기업들 있잖아. 잘 나갈 것 같은 AI 기업에다가 돈을 빌려주면서 자신들의 칩을 파는 방식으로 간다. 뭐 이런 보도가 있던데. 네. 이거는 근데 조금 위험한 거 아닙니까? 그 두 번째 말씀하신 엔비디아가 돈을 빌려주고 칩을 팔게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쉽게 말하면 이제 이게 지난번에 한번 연결고리 그렇지. 맞고 그거 맞아요. 굉장히 위험하게. 하나가 넘어지면 오라클이 넘어지면 같이 넘어지면 도미노. 네네네. 그 건에 관련해서 이야기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칩을 파면 저쪽에서 돈을 줘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그쪽에서 돈이 없을 것 같으니까 내가 여기서 돈을 주고 빌려주고 내 걸 팔아. 네, 그리고 내 걸 거기서 돈을 받는 식으로 하면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엔비디아가 중앙은행 역할처럼 AI 쪽의 중앙은행 역할처럼 돈을 빌려주고 칩을 받고 네. 아니면 뭐 지분을 받는다든지 이상한 방식으로 연결고리가 돼 있으니까 이게 좀 무너지면 큰일 난다. 어. 그래서 제가 뭐를 봐야 되냐? 금리를 꼭 보셔야 된다. 금리를 봐야 근데 된다. 베센트가 따잔 등락해가지고 장기채 금리를 낮추기 위해서 NI 개입하고 30년 장기채 금리 낮추기 시작하고 막 이런 것들을 하고 있다. 재무부가 나서서 하고 있다. 말씀을 지난주에 드린 적이 있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위험이지 않으려면 금리가 떨어져야 됩니다. 장기채 특히 30년물이나 10년물 금리가 최근에 조금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조금 이제 우리 빅테크들의 어떤 CDS 프림이나 이런 것들은 조금 잦아들면서 기술주이 좀 올라가는 느낌을 좀 받을 수가 있는데 역시 이제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좀 문제가 되지만 지난주에 나왔던 고용 지표가 되게 안 좋게 나왔어요. 고용 지표가 미국에서. 미국에? 예. 그러니까 미국의 금리 인상 가능성이 떨어지고 떨어지겠네, 있습니다. 그러면. 그래서 그거는 좀
금리가 하향 안정화되니까 기술주가 좀 좋아지는 그런 걸 가는 거니까 그래도 좀 안도를 할 수는 있는 거죠. 그리고 어쨌든 돈을 벌어야 돼요. AI로 그렇지, 돈을 그게 벌어야 핵심이겠지. 예, 그다음에 뭐 채권을 조달하든 뭐든 상관이 없는데 돈을 버는 게 시간이 좀 걸리니까 거기에 대한 뭐 노이즈는 계속 있는 거고요. 네. 처음 질문하신 거는 삼성전자의 우호적입니다. 왜냐하면은 구글이 구글? 예, 엔트로피 관련된 자체 칩을 만들잖아요. 어. 그거를 지금 시장에서는 삼성전자의 2나노 파운드리에 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거든요. 2나노 쪽에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쪽으로 가능성이 높게 던져지고 있어요. 그러면 삼성전자는 이제 파운드리 쪽의 흑자 구조가 올해 3분기도 좀 빠르면 흑자로 전환될 수 있다고 이야기됩니다. 그게 한 7, 8조 적자를 내던 사업부거든요. 예, 그게 돌아서면 파운드리에 대한 어떤 가치도 쳐줘야 되는 거 아닌가. TSMC가 파운드리가 20배가 넘어요. 그 PER 밸류가. 근데 우리가 뭐 3배, 4배밖에 못 받고 있잖아요. 전체는 못 받겠지만 파운드리가 디스카운트 요인이었는데 7, 8조 적자에서 흑자 전환하고 더 성장한다. 그러면 여기에도 일정 부분은 밸류를 좀 쳐줘야지. 그 주문 생산을 얘기하는 거죠. 예, 그렇게 되면 예, 이나노 쪽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되면 굉장히 좀 삼성전자는 굉장히 톤이 될 부분들이 많아지는 그래요? 거죠. 예, 그러니까 첫 번째 질문은 좋은 거고 엔비디아가 나서서 뒤에 하는 것은 조금 고민할 필요가 있지만 금리가 하향 조정되는 게 중요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엔비디아에게는 좀 많은 큰 악재라고 봐야겠군요. 엔비디아. 악재는 아니고요. 악재는 아니에요? 엔비디아는 본인들의 생태계를 계속 구축하는 거고 자기네들 물건만 쓰게끔 만들고 있는 거죠. 그렇게 구속을 해가지고. 아니 근데 구글이 이제 자체 칩을 개발해 버리면. 근데 그게 그렇게 크지 않아요. 크지는 않아. 아직까지는. 예, 알겠습니다. 아직 크진 않습니다. 자, 그러면 주식 이야기는 이쯤에서 좀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시장을 뒤흔든 온갖 악성 루머와 공매도 세력의 장난질, 팩트로 짚어보니 실체 없는 찌라시일 뿐이었습니다. 디램의 견조한 수익성과 파운드리 턴어라운드 가능성까지 여전히 우리 반도체 기업들의 기초 체력은 탄탄합니다.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흔들림 없는 뚝심으로 현명한 투자 이어가시길 바랍니다.